세계는 지금 기술혁명 시대에서 ESG 혁명의 시대로 들어서는 중입니다. ESG는 투자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첫 글자를 딴 용어입니다. ESG는 단순히 돈만 많이 버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며 올바르고 투명하게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개념입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위기가 닥치면서 투자자와 기업들의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 재무적 성과와 함께 비재무적 지표인 ESG를 고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불을 지핀 것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회장 레리 핑크의 연례 서신입니다. 레리 핑크 회장은 새로운 자산 운용 기준으로 ESG를 내세우며 기업들의 지속 가능 경영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른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도 ESG 상품을 출시하는 등 ESG 투자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ESG 투자 기업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관심은 더욱 고조되었고 기업에 있어 ESG는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었습니다. ESG 경영의 근본적인 목적은 투자자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도 ESG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경영 전략 및 ESG 경영 전문가로 알려진 김재필의 ESG 혁명이 온다는 그동안 투자자, 학계, 기업 등에서 논의되어 왔던 ESG 개념을 좀 더 쉽게 대중적으로 해석하고 정리한 ESG 입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정보통신 기술이 ESG와 어떻게 결합하고 어떤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세계적인 광산업체 리오 틴토는 2020년 5월 철광석을 탐사한다며 서부 필버라 지역의 4만 6천 년이 된 죽한고지 원주민 동굴을 파괴했습니다. 이에 원주민들은 분노하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투자자들도 회사의 결정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결국 폭파의 책임을 지고 CEO와 임원 2명이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원주민의 반발은 찻잔 속의 태풍 정도로 끝나거나 기업들이 그냥 무시해버렸을 수도 있었겠지만 환경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적 이슈에 자발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ESG에 대한 움직임도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디즈니가 2020년에 선보인 블록버스터 영화 뮬란은 1억 달러 이상의 투자비가 들어갔지만 수입은 고작 6,600만 달러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관객이 영화를 외면한 이유는 인권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악재가 있었지만 촬영에 협조해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투르판 공화국에 감사를 표한다라는 엔딩 크레디트가 결정타였습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조슈아 웡은 뮬란을 보는 것은 중국이 신장 지역의 무슬림 위구르족에 가하는 감금과 인종차별을 묵인하는 것이라며 뮬란 안 보기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화장품 회사 에스티로더는 동양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컬러라는 인종차별적 표현으로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 불매운동으로 확산됐습니다. 프랑스 로레알 그룹은 스킨케어 제품에 대해 미백이라는 홍보 문구 사용을 중단했고 존슨앤존슨은 아예 화이트닝 제품을 생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상의 사례들은 비재무적 요소인 ESG가 재무적 요소인 실적과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기업의 생사까지 결정지을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업의 ESG 등급을 평가하는 기관은 무려 125개 이상입니다. ESG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만 기준에 따라서는 다른 등급이 매겨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에서는 A 등급을 받았지만 저스트 캐피털에서는 하위 10%로 분류됐습니다. MSCI는 자동차의 탄소량 배출과 환경 혁신 등
테슬라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큰 가점을 준 반면에 저스트 캐피털은 고객 응대나 안전사고 문제 등 사회적 요소가 다른 기업에 비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평가기관에서 지수들을 발표하지만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MSCI와 블룸버그, S&P, 또 독일계 지수 개발사 솔렉티브, 영국의 FTSE 그룹에서 발표하는 ESG 지수를 많이 활용합니다. 국내에서는 글로벌 지수와 함께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나 서스틴베스트의 ESG 지수를 많이 활용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메이저 신용평가사, 투자기관들이 ESG와 관련된 평가기관, 또 데이터 제공업체 등을 지속해서 인수 합병하면서 ESG 부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이 발표하는 ESG 지수는 투자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지수에 편입되느냐 또 퇴출당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니케이 아시안리뷰가 세계자원연구소의 리포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현재 속도로 지속되면 2030년경 세계 GDP의 12%에 해당하는 17조 달러, 약 1경 8,436조 원 규모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중 약 절반이 8조 5천억 달러 수준의 피해가 아시아 지역에 몰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제환경단체인 세계자연기구가 발표한 지구의 미래 보고서에서도 현재처럼 자원을 남용하면 연간 약 4,7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 및 동식물 멸종 등 자연 파괴의 기회비용을 경제학 모델로 분석한 세계 최초의 보고서로 특히 한국은 환경위기에 따른 경제 손실 정도가 조사 대상 국가 140개 중 7번째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탄소 에너지를 지속 가능한 자원 생산과 소비로 바꾸고 무분별한 토지 개발 대신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보존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등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최고 경영자 레리 핑크는 2021년 연례 서신에서 온실가스 넷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전략을 공개하도록 투자 대상 기업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넷 제로는 말 그대로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아서 제로기가 되는 상태, 즉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서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 제로의 궁극적인 목표는 배출량의 제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더하기 빼기를 통해 결과치로 제로를 만드는 탄소 중립과는 출발선이 다릅니다. 현재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60%를 차지하는 127개국의 정부가 넷제로 정책을 검토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 규제가 약한 나라는 기존의 우위를 점하고 있던 산업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소 제로 경제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기업들이 이를 혁신의 기회로 삼는다면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탄소는 스타트업과 혁신가에게 기회이며 탄소 배출 저감 기술을 통해 신규 수익 창출의 아이디어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ESG 중에 G 거버넌스는 대중들에게 다소 친숙하지 않은 개념일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는 지배구조, 기업 지배구조, 기업 통치구조라고도 불리는데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정부가 재벌 개혁의 일환으로 이사회에 사회이사를 두게 하는 기업 지배구조 모범 규준을 만들면서부터 이 개념이 확산됐습니다. 쉽게 말해 기업 혹은 경영진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외부 시각에서 감시하고 관리하도록 만든 시스템이 지배구조입니다. 대다수 언론이나 투자자, 경영진들은 ESG 중에서 E나 S에 관련한 이슈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만 상당수 ESG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G, 지배구조라고 말합니다. CEO의 독선적 경영, 사내외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갑질 경영을 막으려면 지배구조가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G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E와 S는 진정성과 지속성을 갖고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오너가 기업의 중심이자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한국에서는 오너 리스크가 기업의 지속 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ESG에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해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ESG 운용기관인 아라베스크는 S레이라는 서비스를 선보였는데 이것은 머신러닝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세계 47개국 상장 기업 4,000개사를 대상으로 ESG를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ESG 평가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정보의 업데이트인데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정보를 찾고 분석해 결과를 내는 데에만 최소 3개월이 걸립니다. 이러한 시간 격차 때문에 AI를 평가에 도입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ESG 활동에서는 주로 환경 E와 사회 S 항목에서 ICT 도입이 활발합니다. 이처럼 ESG와 관련된 활동들에 ICT를 접목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정확성, 신뢰 및 투명성을 높이는 게 ESG DX입니다. MS사는 자사의 ICT 역량을 이용해 소비하는 물의 양보다 더 많은 물을 보충하기 위한 물 보존 정책 워터 포지티브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ESG DX는 ESG 평가나 ESG 경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비용적, 효율적 측면에 크게 이바지하지만 MS의 ESG 사례처럼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전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성비보다 가심비를 중요시하는 국내 인구의 34%를 차지하는 MZ세대가 주 소비층으로 떠오르면서 ESG 투자, ESG 경영에 이어서 이제는 ESG 소비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MZ세대들은 불합리하고 비윤리적인 상황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진정성이야말로 ESG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돈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된 자본주의, 상식적으로도 얼마든지 돈을 벌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사회, 이것이 저자가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ESG 경영의 목표이자 ESG 시대를 대비하는 전략입니다.